자, 여러분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철기시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고요. 우리 교재 66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66페이지요.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은 첫 번째가 연맹왕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회 조직의 발달 단계상 연맹왕국 특징인데요. 대체로 요 파트는 뒤에 고대 국가랑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내요. 이 시기 연맹 국가가 부여 고구려 사만입니다. 자, 다음에 연결되는 문제인데 옥저와 동해는 연맹 왕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단연 각 국가별 풍속입니다. 예를 들어 뭡니까? 뭐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라 이런 문제를 낸 다음에 뭐 고구려나 아니면 뭐 사만 이런 걸 뭐 끼워 넣는 거죠. 이걸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연맹왕국 특징과 부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사회 조직의 발달 단계 복습을 좀 해볼게요. 구석기 시대는 뭡니까? 무리사회입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비유하면 뭡니까? 뭐 원숭이 때나 뭡니까? 사자, 무리처럼 무리지어 다니다가 신석기 시대 뭡니까? 이것이 시족 중심의 부족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평등사회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배자의 칭호가 군장이다. 군장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까지 뭡니까? 하나의 군장사회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까지 뭡니까? 석기 시대는 평등사회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 지배자가 등장해서 지배자가 있는 사회 군장사회입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에 무슨 단계냐? 보시면 자, 교재 일부를 가져오는 건데요. 자, 연맹왕국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군장사회가 이제 하나의 군장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이 철기 시대의 연맹왕국은 뭐냐면 A 군장, B 군장, C 군장, D 군장, 그다음 왕이 있는 부족이 뭡니까? 서로 연맹한 거예요. 그래서 5개 정도의 군장사회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청동기 시대 군장사회보다는 규모가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뭡니까? 철기 문화의 수용이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부족. 그래서 뭐야? 왕이 선출된 부족은 그래도 다른 부족보다는 좀 강하겠지.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연맹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왕권은 미약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 군장들이 힘을 합쳐서 국왕을 갈아치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국왕이 뭡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부족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데 뭐 여기 A 지역의 A 군장에 있는 동네에 가서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왕권이 미약하고 각 지방 각 군장들이 뭡니까? 알아서 지배하는 거예요. 자, 요게 뭡니까? 연맹왕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래서 요 다음 단계가 뭡니까? 군장을 흡수하고 국왕이 있는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하는 것. 요게 이게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인데요. 그거는 다음 단원에서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도대체 왕권은 미약한데 이걸 왜 했냐? 첫 번째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의 군장 사이보다 뭡니까? 당연히 병력이 많겠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5배 정도 더 많은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토목 사업이다.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뭐 제방, 이 뚝을 싸서 물길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죠. 그래서 저수지가 많으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대규모 토목 사업할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의 군장 사회로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큰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연맹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연맹체에서 뭡니까? 가장 유명한 나라가 부여예요. 그럼 보시면 자, 연맹국 등장입니다. 철기유비예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요. 정복 전쟁이 가속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맹왕국이 등장했는데 이 당시의 대표적 연맹왕국이 부여 고구려 사만입니다. 자, 기록입니다. 중국의 역사책인 삼국지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비 관우장비 얘기는 연의 소설이고요. 역사 소설이고 이 삼국지는 정사입니다. 그래서 진수가 쓰는 뭡니까? 역사책 삼국지예요. 삼국지의 위쪽 나라가 조조가 세운 위나라지. 위나라의 동쪽에 있는 이민족 삼국지 위서 동이전
입니다. 이 출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등 초기 철기 시대에서 초기 국가에 대한 철기를 기반으로 한 초기 국가란 뜻이에요. 이거는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발전 뭡니까? 이거는 직창고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부여입니다. 자, 여러 나라 성장 나와 있는데 요 지도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순서가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요 순서거든요. 요 순서인데 여기에 있는 지도에서 뭡니까? 특히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그래요. 부여를 지우고 A 한 다음에 A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마진변. 이게 사만으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진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진변은 뭡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밑에 마한, 그 다음에 진한, 그 다음에 변한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입니다. 마진변.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마진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부여입니다. 만약에 여기 지우고 A 한 다음에 A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라 하면 부여죠. 자, 만주 길림시 일대, 지금의 길림시 일대 중심으로 이 숭화강 유역,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자, 체제 정비 보시면 1세기 초에 왕이란 명칭을 썼고요. 중국과 외교관계, 대체로 친선관계요. 중국과 친선입니다. 영역은 3세기경, 부여는 사방 2천리 면적의 8만 호의 인구다. 이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 하는데 이런 거예요.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할 때 뭡니까? 사지선다형 문제면 1, 2, 3, 4에서 1번이 틀린 거다. 그럼 1번 보통 선생님들이 이거 중요해 하는 걸 물어요. 그럼 뭡니까? 그럼 1번이 답이면 2번, 3번, 4번 데코레이션이지. 그 데코레이션형 지문으로 뭡니까? 이게 언급된 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방 이천리의 8만 호 인구 뭐 이 숫자를 바꿔가지고 뭡니까? 시험 문제로 틀린 걸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고 나온 적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선비족, 북방이 유목민족입니다. 남쪽으로 고구려가 접하고 있다. 3세기 말 선비족이 침략받아 크게 쇠퇴합니다. 결국 고구려에 편입됐다. 그래서 5세기 말입니다. 494년이니까 5세기 말이고요. 문자왕 혹은 문자명왕이랍니다. 자, 요거는 부여 문제보다는 뭐야? 고구려가 먹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발전 문제로 많이 내요. 고구려 파트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정치에도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오부족 연맹. 이게 연맹한국 특징이에요. 자, 왕 아래에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부족장입니다. 해당하는 영역의 지배자예요. 대가들이 있습니다. 대가들의 이름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에서 말, 소, 돼지, 개예요. 자, 이들 가는 왕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대사자, 사자가 관리해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각각 자신의 관리를 거느리고 자신의 지역을 알아서 지배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출도랍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알아서 지배하는 지역이 사출도고요. 그래서 이 사출도가 연맹왕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룹니다. 그래서 가의 명칭, 그래서 가축의 이름을 딴 대가는 부여예요. 고구려와 부여의 대가를 구별할 땐 가축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자, 왕권은 미약합니다. 가들은 왕을 선출합니다. 수해나 한해. 그래서 뭐 홍수가 나거나 한해, 가뭄이 들어서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되면 네가 부덕하지 이런 거예요. 왕에게 책임을 묻게 돼 있다. 이게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연결지 않으면 왕을 바꾸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 는 말이 나와 있고 이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뭡니까? 저가, 구가가 중앙의 왕해서 오부족입니다. 오부족. 자, 그다음에 대표 부족. 자, 개별적인 가들의 세력과 비교해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힘을 합쳐서 왕을 갈아치울 수는 있는데 왕과 1대1로 비교하면 왕이 있는 부족은 마가 부족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네 부족이 합쳐서 뭡니까? 왕을 갈아치울 정도로 왕권은 약하지만 그래도 왕이 있는 세력은 뭡니까? 나머지 부족들과 1대1로 비교할 땐 큰 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대외관입니다. 부여는 남쪽의 고구려나 북쪽의 유목민족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중국과 연결을 통해 국가의 유지와 왕권의 신장을 도모했다. 그래서 이 고구려나 북방 유목민족 이게 부여를 압박하니까 어떤 거야? 중국과 동맹 관계를 통해 옵니까? 이 나라를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자, 부여는 중국과 혼인 동맹을 맺기도 하고 위나라의 관국엄, 나중에 고구려 파트에서 배워요. 그래서 뭡니까? 고구려에 뭡니까? 치입해요. 그러니까 위나라의 관국엄이 뭡니까? 고구려 동서랑 때요. 3세기 때 치입합니다. 위나라에 뭡니까? 군량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중국과 고구려가 전쟁할 때 중국 쪽이 뭡니까? 이 병참 역할을 한 거죠. 중국과 우호 관계를 지켜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보시면 요거예요. 요 사료를 빡 들어 지시한 다음에 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라. 물론 출제할 때 뭡니까? 이 부여는 지우지. 자, 구름과 넓은 곳이 많아서 동이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뭐 만주니까. 토지는 오곡을 가꾸기엔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다. 북쪽 지방이죠. 사람의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 근엄 후덕.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문제를 좀 응용한 게 뭐냐면 주관적 의미의 역사와 객관적 의미의 역사에서 뭡니까? 이건 평가지. 주관적인 거죠. 여러분 강직 용맹 근엄 후덕은 뭡니까? 칭찬이잖아. 그러니까 중국과 우호 관계니까. 그래서 뭡니까? 진수가 중국 쪽의 역사가니까 우호 관계에 있는 부여에 대해서는 좋게 써주는 거죠. 대단한 칭찬이지. 자, 여러분 뭐 부모님이 뭐 여러분 친구에 대해 물어봐. 아, 너 친구 누구누구 어떠냐 할 때 여러분이 나의 친구는 강직 용맹 근엄 후덕해. 그럼 뭡니까? 대단한 칭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노략질하지 않았다. 우리를 건드리지 않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경제는 반농 반목. 아무래도 뭡니까? 이 만주 지방이 있으니까 농경도 하고 목축. 그래서 반은 농경 반은 목축입니다. 목축의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생산 주체는 하호와 노비인데요. 여기에 있는 하호는 평민이에요. 노비는 당연히 천민 노비죠. 하호가 생산을 담당했고 생산의 핵심은 하호예요. 자, 특산물은 말, 주옥, 모피가 은근히 나옵니다. 말, 주옥, 모피. 말, 주옥, 모피가 부여의 특산물이다. 이런 거예요. 중국에 수출했다. 자, 법률입니다. 사조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팔조법과 같은 종류.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복주의입니다. 그래서 법, 고조선의 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래서 보복주의가 원칙이에요. 처벌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체제, 지배 질서의 유지가 목적이에요. 자, 보시면 부여의 4대 근법이다. 4대 법금, 4대 근법이랍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를 삼는다. 그렇죠. 여러분 고조선의 법은 뭡니까? 살인죄는 사형이다. 비교가 돼요. 비슷하죠. 근데 여기 추가되는 건 뭐야? 가족을 연대처벌, 연좌제예요. 연좌법입니다. 자, 다음에 절도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한다 할 때 이게 1택 12법인데요. 자, 여러분 부여의 4대 법과 고조선의 8조법 섞어낼 때 요거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거예요. 그래서 12배를 배상하게 한다라고 해서 뭡니까? 12배 하면 이건 부연해 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이 비슷하니까 섞어낼 때 이거 뭡니까?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다음에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가늠한 자는 사형입니다. 정절을 중시합니다. 가부장적 사형입니다. 자, 투기입니다. 부인이 투기해서 여기 투기는 뭡니까? 무슨 뭐 싸울 때 하는 투기가 아니고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뭡니까? 부인이 아잉 자기 하면 뭡니까? 사형. 시체를 가져가려면 뭡니까? 무마로 배상하게 해야 됩니다. 가부장적 사형입니다. 근데 굳이 비교하면 고조선의 상해,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공물로 배상한다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어요. 살인과 절도에 대한 내용, 그다음 뭡니까? 특히 가부장적에 대한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지. 간음과 투기에 대한 뭡니까? 네 조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뭡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요걸 많이 묻습니다. 자,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사회와 풍속입니다. 자, 사회 계층은 구조입니다. 왕, 부여에는 왕, 그다음 왕이 있고요. 그다음 부족장이 있고요. 그다음 호민은 부유한 계층입니다. 대체로 지배층이고요. 하호가 평민층이에요. 자, 음락에 거주하면서 마을에 거주하면서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조세와 부역을 담당했다. 그 다음에 이건 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전쟁 동원 부여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지배층이 앞장서서 전투에 참가했다. 이거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내요. 부여 문제뿐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 자, 이때 하호 평민입니다.
병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물자를 운반하는 뭡니까? 보급만 담당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초기 계급 사회는 뭡니까? 병장기는 지배층이 독점합니다. 그래서 초기 국가는 뭡니까? 전쟁은 지배층이 주도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어떤 거야? 초기 계급 사회 뭡니까? 아래 것들에게 무기를 맡기면 반항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쟁을 지배층이 주도하면 뭡니까? 그다음에 평민층 뭡니까? 전쟁에 동원되긴 해요. 근데 보급을 담당합니다. 이것도 함정 문제가 뭐냐면 전쟁에 동원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틀려요. 그래서 직접 전투는 누가 해? 지배층이 하고 평민층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물자 운반, 보급을 담당합니다. 자, 그러다 나중에 언제? 삼국 시대 뭡니까? 항쟁이 치열해질 때 이때 뭡니까? 이때 농민 전투병이 등장해요. 그럼 시험 문제 뭘 내는 거냐면 삼국시대 항쟁이 치열해지기 이전에 뭡니까? 평민 전투병 얘기하면 다 틀려요. 이걸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냅니다. 삼국시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가 체제가 굳건해지고 나에게 무기를 주시면 저기 백제 놈과 싸우겠어.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무기를 주니까 열심히 싸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국가는 뭡니까? 지배층만 전쟁하고요. 나중에 삼국시대 들어가서 뭡니까? 농민 전투병이 등장합니다. 요거를 시험 문제에 많이 낸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순장입니다. 자,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묻거리 부장품과 함께 묻는 풍습이다. 일종의 인신공양이죠. 영혼불멸이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뭡니까? 주로 노비들이에요. 너도 죽어서 가서 모셔라 이런 겁니다. 주로 노비들이 매장되었습니다. 시험 문제 뭡니까? 시험 문제 뭘 냈냐면 지배층이 주로 매장됐다면 틀려요. 뭐 왕의 무슨 뭐 첩이나 이렇게 매장되는 경우 있는데 가장 많이 매장된 건 주로 노비예요. 자, 기록에 의하면 뭡니까? 부여에서는 100여 명을 순장했다고 한다. 자, 이건 옛날 얘기죠. 유감스러운 기록이지만 뭡니까?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인신공양이라는 게. 여러분 여담으로 같은데 뭡니까? 초기 종교 특히 뭡니까? 지금까지 존재하는 뭡니까? 고등 종교의 이게 등장할 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여러분 중국에 유교도 있습니다. 이 초기 종교의 뭡니까? 가장 중요한 대립축은 뭐냐면 인신 공양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던 시대야. 이런 종교가 뭡니까? 지금까지 고등 종교로 가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것과 싸우면서 성장하거든. 이것과 싸우면서. 불교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기독교도 뭡니까? 뭐 구약 이런 거 뭡니까? 뭐 사람을 뭐 제물로 바친다거나 뭐 관련된 내용들 나중에 종교 계속 발전하면서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기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교의 경우도 어때요? 유교의 경우에도 뭐 유교의 무슨 뭐 서문표 같은 경우 뭡니까? 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을 때 사람을 뭐 무슨 강에 집어넣어서 뭐 제사 지내는 걸 뭐 막았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흥미로운 주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여에 순장을 해요. 근데 나중에 금지해요. 나중에 당연히. 이 고구려 백제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신라 지증왕 때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걸 금지했다는 경우니까 더 발전했다는 거지.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근세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보면 뭡니까? 명나라죠. 명나라에서 황제가 죽을 때 순장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15세기, 16세기에도 순장하고 있는 거야. 그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건 되게 미개한 풍습이다라고 해서 뭡니까? 돌려서 까는 듯한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뭡니까? 뭐 황제가 죽었다고 순장하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순장 보시고요. 다음 제철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수렵사회 전통을 보여주는 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국가의 제철 행사 이름을 바꿔내는 것 가장 많이 나옵니다. 부여의 연고 이건 공식이고요. 12월에 열렸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부여의 연고는 12월이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12월. 여러분 보시면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여의 연고 빼고 뭡니까? 나머지 나라의 제철 행사는 대부분 10월에 해요. 뭐 수린날을 제외하고 뭐 3월의 수린날 제외하고 대부분 10월에 합니다.
동맹이니 무천이니 뭡니까 계절제이 다 10월에 하는데 얘만 12월에 해요. 그래서 이 12월을 10월로 바꿔낼 수 있어요. 이건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고 거행할 정도로 중시합니다. 이때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죄수를 풀어주는 뭡니까? 국가 차원의 뭐 축제 형식이죠. 제천 행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제천 행사의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제천 행사의 기능은 종교적 기능이죠. 이 기본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니까. 다음 뭡니까? 제천 행사의 사회 통합적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음식 갖춰놓고 뭡니까? 나중에 끝나고 같이 나눠 먹지. 그래서 일종의 회식이야. 회식. 그래서 뭡니까? 부족 간의 단결과 결속을 강화. 같이 뭡니까? 파티하고 회식하는 겁니다. 그 계급 사회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직장 끝나고 회식하자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못 살 때 막 배고프고 뭡니까 뭐 고기도 뭐 먹기 힘들 때 뭡니까 그때 회식하자 그러면 그땐 좋아했죠. 옛날 분들이 회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 가서 고기를 사 먹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낸 분들 어떤가요? 회사에서 고기 먹자라고 할 때 모여서 소주 먹고 같이 어울리고 뭡니까? 아, 뭐 과장님 그때 저한테 했던 거 서운했어요. 우린 또 술 먹으면 관대하지. 아, 그랬냐 미안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사회 통합적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뭡니까? 그래서 뭐 사회 통합적 기능 뭡니까? 특히 이거를 뭡니까? 시험 문제 낸 다음에 이거에 연결되는 뭡니까? 뭐 풍속은 뭐냐? 뭐 1번 순장. 순장은 사회 통합이 안 되지. 2번 연고 뭐 이런 이렇게 문제를 낸 적 있어. 이런 문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전복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를 죽여요. 소를 우와 죽인다 뭡니까? 굽을 뭐 이렇게 불에 태워서 뭐 갈라지는 모양 보고 점을 친대요. 우제전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제전법. 부역 우제전법 이렇게 돼 있는데 부역의 국가 중에 유명한 나라가 뭐냐면 이 곧바로 별겁이다. 고구려인데 고구려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부여에서 설명한다면 뭡니까? 고구려로 넘어가면 페이지가 모자르니까 뭐 풍속이 비슷한 데가 많았다 이렇게 퉁퉁 넘어가지. 그래서 명시적으로 뭡니까? 부여의 우제전법, 고구려에는 뭡니까? 우제전법이 없는데 예전에 뭡니까? 서울시였을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뭡니까? 문제 냈는데 부여에는 있고 고구려는 없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부여에는 우제전법이 있는데 고구려에는 없다.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뭐 해서 올라오고 수험생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게 옳다. 왜냐 뭡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아니면 누가 더 맞냐에 따라 뭡니까? 본인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니까 막 싸우다가 나중에 뭐 한 거야? 소송. 소송가서 뭐야? 결론은 뭐냐? 고구려에도 우제전법이 있다가 결론이었어요. 이거 뭡니까? 문제의 오류가 인정된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이제 복잡해지죠 그러면. 부여의 우제전법이 있고요. 뭡니까? 고구려. 그래서 이건 뭐 사법부가 판단한 거예요. 고구려에도 있다. 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공무원 뭐 출제 같은 거 할 때 뭡니까? 가장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오류가 없게 해달라는 거. 오류가 없게 해달라. 자, 오류가 있어서 뭡니까? 그때 예전에 난리 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결혼 풍습.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형사 취수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 다투제의 풍습이 있다. 유목민족의 풍습에 가깝습니다. 형이 죽으면 왜 형수를 취하느냐? 형수가 재가를 해버리면 뭡니까? 소말 다 끌고 가지. 재산 분할을 막기 위한 거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거 뭐 재산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타 흰옷을 숭상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선생님들이 뭐 염색 기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반박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흰옷을 좋아했다고 염색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뭡니까? 지금 여담인데요. 지금 한국의 자동차의 뭡니까? 판매 1위가 흰색이에요. 흰색입니다. 뭐 염색 기술과 관계가 없지. 여러분 지금은 차색 칠할 때 알록달록 칠할 수 있잖아. 그래도 판매 1위가 흰색이에요. 흰색.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무슨 흰색을 좋아하는 DNA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흰색을 염색 기술과 관계없이 좋아할 수 있어요. 흰옷을 좋아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 좀 특징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은역은 뭐냐면 달력 만드는 법이에요. 달력 만드는 법인데 중국의 은나라의 달력을 만드는 법을 썼대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다음 보시면 부여는 연매왕국 단계에서 망했습니다. 근데 고구려나 백제의 건국 세력이 부여의 한 계통입니다. 이들의 건국 시자도 같은 원형이다. 자, 우리 역사에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커요.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와 옥저와 동해 백제는 부여족 일파예요. 같은 계통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신라와 가야는 계통이 달라요. 요걸 대비시키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요걸 대비시키는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뭡니까? 고구려 파트에 고구려 건국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은 부여 파트까지는 정리를 했습니다.